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가졌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데도 인기 없는 문화, 중국 문화가 인기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중국의 명절 칠석을 겨냥해 중국에서만 선보이는 한정판 핸드백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참고로 음력 7월 7월에 해당하는 칠석이란 한나라 시대 때부터 시작된 중국의 전통 명절로 2006년부터 중국 정부의 제1차 세계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오르면서 중국판 발렌타인데이로 불리게 되었죠. 중국 내에서 칠석은 연인이나 부부 등 남녀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자리 잡았거든요. 설날이나 추석 혹은 빼빼로데이에 빼빼로의 판매량이 올라가고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판매량이 올라가는 것처럼 칠석도 대목입니다. 선물 대목이죠. 칠석 대목이 노렸던 발렌시아가는 빨간색과 검은색, 분홍색 및 회색으로 구성된 한정판 핸드백 4종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어로 그는 나를 사랑한다는 문구도 그래피티로 그려넣었죠. 빨간 장미와 하트로 둘러싸인 폭포 앞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핸드백을 선물하자 여성이 감동하는 표정을 짓는 광고도 내보냈고요. 그런데 발렌시아가 측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 핸드백과 광고는 중국인들로부터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SNS 웨이보에서는 발렌시아가의 천박한 중국 캠페인이라는 게시물이 조회수 1억 8천만 회를 넘기는가 하며 발렌시아가가 중국을 모욕했다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은 1,500만 개를 기록했죠. 우리로 치자면 한국을 위한 한정판 핸드백을 만든 건데 왜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걸까요? 당장 한국에서는 스타벅스의 한국 전통 문양을 넣은 텀블러도 엄청나게 팔려 나갔는데 말이죠. 문제가 된 것은 화보 앞에서 말한 광고였습니다. 우리가 봐도 좀 촌스럽긴 하네요. 요즘 패션계의 화두는 레트로입니다. 다만 이 레트로라는 게 촌스러워서는 안 되죠. 새로움과 트렌디함을 잘 곁들여야 하는데 중국은 촌스럽기만 합니다. 거기다 일부러 주근깨 있는 못생긴 모델을 고용했다며 발렌시아가가 중국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댓글에는 이 광고 캠페인은 완전 못생겼다. 1900년대 중국 시골의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 같다라는 글이 엄청난 호응을 받았습니다. 명품 업계에서 아시아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하죠. 꽤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아시아 모델을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우스꽝스러운 컨셉을 입혀서 아시아인을 조롱하는 듯한 화보를 내보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촌스러움에 불만을 표하는 중국을 보며 중국이 촌스러운 것도 사실이지 않냐 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사실 중국 사람들이 화난 것도 이게 핵심이죠. 발렌시아가가 중국 패션과 문화가 뒤떨어지고 촌스럽다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렌시아가가 아시아를 중국을 조롱한 게 아니라 진짜 중국 문화가 이 수준이니까 먹혀들 거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을 보면 촌스럽거나 멋있다기보단 과하게 화려하기만 한 게 많죠. 물론 중국에도 스타일 좋은 사람이 많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중국 스타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촌스러움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이는 패션에만 국한된 이미지가 아니죠. 중국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예능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버스러운 느낌이나 과하게 화려한 의상과 세트장, CG를 보며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이죠. 중국의 음악, 힙합에서조차 우리는 B급 감성을 느낍니다. 영화부터 음악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문화는 전반적으로 촌스럽다, 과하다, 이상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평이 대부분이죠. 재미는 물론 작품성도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시장만 본다면 중국은 문화산업이 발달하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소비해서 영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즉 돈이 되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한 것처럼 중국은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자유롭게 해외의 작품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은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컨텐츠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좋으나 싫으나 대부분 자국의 컨텐츠를 소비해야 한다는 말이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는 말인데 이와 반대로 중국 영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다지 입지가 높지 않죠. 입지가 높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중국 영화라고 하면 일단 안 보는 수준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중국 문화가 미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중국어가 저주받은 언어라는 것이죠. 진짜 저주받은 건 아니고 듣기 안 좋다는 구리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장면이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매력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럴까요? 사실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예 없다고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문화 컨텐츠의 핵심은 작품성입니다. 아니면 특유의
특유의 감성과 매력을 살려야 하죠. 물론 이 특유의 감성과 매력은 작품성이 없으면 꽝이지만요. 동시에 작품성이 깔려있다는 전제하에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려 만들면 저주는 매력이 되죠. 언어가 어떻든 잘 담아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언어가 문제라면 과거 홍콩 영화에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았을 테고 대만 영화들도 보지 않겠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문화 컨텐츠 검열 때문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오래전부터 체제 유지와 대중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강도 높은 검열과 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죠. 국가주석 시진핑이 곰돌이푸를 닮았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곰돌이푸조차 검색할 수 없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니까요. 푸한테는 미안하지만 좀 닮긴 했네요. 중국 공산당이 특히 집중적으로 검열하는 곳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는 생각을 변화시키거든요.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소수를 중심으로 기존의 것들에 대한 여론과 이슈가 형성되고 영화, 드라마, 예능,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공감을 받고 개인의 생각까지 변화하는 경우가 많죠. 한번 변화한 생각은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정답이 결정된 아젠다는 다시 잘 바뀌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면 결속과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죠. 문화의 위협은 곧 정치체제, 중국 공산당의 위협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 캥기는 게 있는 경우에는 더하고요. 중국은 정치적인 목적과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인쇄매체, 라디오, 영화, 극장, 문자메시지, 채팅, 비디오 게임, 문학 작품, 인터넷 게시물은 물론 이런 것까지 검열한다고 싶은 것들까지 뭐 그냥 거슬린다 싶으면 다 컷합니다. 예술은 표현이죠. 즉 공산당의 검열을 피해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비판 없는 성장은 알맹이가 없죠.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음에도 미움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창작물에서조차 검열을 받고 나면 감독, 작가의 것이 아닌 중국 정부의 사상이 당기게 되죠. 애초에 작가가 자유롭게 창의력을 사용해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환경인데다 괜히 정부에 반하는 창작물을 만들었다가 검열을 당해 쥐도새도 모르게 내 창작물이 사라지거나 제작자, 심지어 제작사까지 정부에 찍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제작자나 작가들은 창의성을 발휘하기보단 공산당의 입맛에 맞는, 더 정확히는 윗분들의 신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스토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중국의 문화산업 규제 정책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의 안보, 번영, 이익에 위배되는 내용, 민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미신,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 등이 규제되는데 이렇게만 보면 이런 건 당연히 규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다 좀 애매하게 적혀있죠. 실제로 규제하는 사람 마음대로, 정확히는 공산당 마음대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준이 높죠. 사실상 내 마음에 안 들면 규제하는 수준이라 중국에서는 현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 금지되는 건 당연하고 미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판타지물은 고전시대가 아닌 이상 금지되며 풍기문란과 폭력 조장을 이유로 성인 영화나 범죄물도 강력한 규제를 받죠. 규제는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는 규제가 있으니 애초에 먹힐 만한 작품성 있는 작품 자체를 못 만들고, 하나는 규제 때문에 실력이 안 느는 것이죠. 부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눈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역사 영화인데 의도적으로 왜곡된 내용이 있다거나 작품성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하면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데 다 이런 작품만 있으니 또 비판할 수도 없으니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계속 봐주니까 계속 찍어내는 거고요. 그런데 중국이 영화를 아예 못 만드는 것도 아니죠. 그 많은 인구가 있는데 영화 잘 만드는 사람이 없는 것도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작인 일루천년 먼지로 돌아가다라는 중국 영화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의 공식 초청을 받았고 작품성도 뛰어나죠. 전문 배우는 한 명밖에 없고 제작비도 초라하지만 재밌습니다. 중국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흥행을 할 뻔했죠. 하지만 흥행은 물론 감독은 다시 영화를 찍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개봉하자마자 검열에 걸려 영화관은 물론 중국에서 먼지로 돌아가듯 사라져버렸거든요. 유튜브에 쳐보니 요약본이 몇 개 올라와 있는데 중국 농촌의 빈곤 문제 그리고 무분별한 재개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들어올 때도 규제를 지켜야 합니다. 2004년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할리우드 영화 나비 효과는 시간여행 영화는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내에서 상영이 금지되었죠. 캐리비안 해적2는 영화에 귀신이 나오기 때문에 영화가 영적인 존재를 숭배하거나 미신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고요. 이렇다 보니 중국 영화들은 글로벌 시장보다는 중국 자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사실 겨냥하고 있다기보다는 중국에서밖에 안 먹히는 거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일례로 2021년에 개봉한 중국의 프로파간다 영화 장진우는 무려 9억 달러, 하나로 1조 2천억 원이 넘는 수입을 벌어들인 중국 영화 역사상 가장 흥행한
흥행한 영화인데 중국 내에서만 흥행한 영화입니다. 중국의 음악 시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음악 역시 당국의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음악에서도 국가의 통일, 주권, 영토 보존을 해치거나 민족의 단결을 훼손하는 내용,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내용을 금지합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항이지만 현실을 보면 웃기기까지 하죠. 타이완 가수 리치가 부른 그들이라는 곡이 2015년에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노래에는 그들은 오른쪽을 가리켜요, 그들은 왼쪽을 가리켜요, 너와 나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눈 감으면 막 지내고 눈 뜨면 대충 살아요,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회 현실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에서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좌우라고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라이팅, 레프트 윙이라고 하죠. 만약 중국도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면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눈 감으면 막 지내고 눈 뜨면 대충 살아요,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바로 떠오르는 게 채널에서도 다루었던 중국의 사회 문제 탕핑족이죠. 탕핑족은 일종의 조용한 시위입니다. 내 배를 채울 수 없다면 남의 배도 채우지 않겠다. 채찍질해봐라, 아무리 때려봤자 노예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다. 우리는 이를 비롯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들어눕겠다. 무릎 꿇기 싫고 일어설 수 없으니 들어누울 뿐. 나는 착취당하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 집, 결혼, 연애, 출산, 소비를 하지 말자. 탕핑족을 잘 드러내는 말들이죠.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눈에 가시로 여깁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죠. 첫 번째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그럴듯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어이없는 이유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방귀만 뀌고 아무것도 안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가사가 담긴 방귀라는 제목의 곡과 학교 가기 싫어라는 제목의 곡도 불건전 가요라는 이유로 금지되었죠. 정리하자면 중국이 막대한 자본과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서도 중국의 문화를 글로벌 무대에 올리지 못한 것은 당국의 검열로 인해 제한된 창작의 자유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는데 검열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작품 하나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세계 최대 시장을 가졌지만 인기 없는 문화, 중국 문화가 인기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